안녕하세요. 마테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핫한 게 챗 GPT인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라고 저도 써보기도 하고, 챗 GPT 인공지능 AI가 만들어주는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프롬프팅이라 그래요.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밑에 창에 뭘 물어보면 이렇게 쫙 아티클도 써주고 글도 써주고 그다음 자료도 찾아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걸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자폐인들 중에도 어느 정도 지능이 좀 되고 지적인 능력이 되고 어떤 그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스킬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이 챗 GPT를 인공 AI를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그 자폐 아이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어떤 자기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자폐 아이들의 장점은 뭔가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장점을 가지고 그걸 발달시켜서 디벨로핑을 시켜서 성장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밖에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저도 자폐아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most of the time 포커스 했던 건 뭐냐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발달시키려고 했어요. 물론 기본적인 스킬이긴 해요. 언어라든가 비헤이비얼 행동에 관한 치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습득, 능력이잖아요. 이게 거기만 온전히 너무 포커스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이는 굉장히 중증이라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멘션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그닥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앞으로 성장하면 시설에서 살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살아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중증 장애가 아닌 그 마일드 경증이나 그 다음에 경중증 아이들은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의 그것을 쫓아가려면 단점 보완도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장점을 더 빨리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야 되고 그걸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우리 자폐 아이들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니크한 스트렝스예요. 독특한 강점이라고 얘기될까요? 특별한 강점이 따로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단순히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거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아이도 퍼즐 할 때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집중력이 좋거나 메모리얼 능력이, 그러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메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혹은 책을 빨리 읽는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학이나 뭐 이런 거에 포커스해서 음악이라든지, 이게 꼭 서번트 증후군이 아니라도 특별한 장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그 변수가 있잖아요. 케이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아이의 강점이 무엇인가도 빨리 발견하셔서 스피치 교육도 언어 치료도 중요하고 작업 치료도 중요하지만 탑버보다 그 위에다가 우리 아이가 알 수 있는 강점도 같이 발달시켜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강점은 도래하고 그냥 언어하고 소셜, 사회적 능력 그것만 키우다가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못 키우게 되면 참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번째 집중력이죠. 그 하나의 포커스에서 굉장히 잘하는
이 집중 능력의 특징들이 뭐냐면 세세한 것에 관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아이들 보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자동차의 타이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고요. 자동차의 뒷모습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꼼지락꼼지락한 거 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소하고 예민하고 작은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게 발달이 된다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 아이들이 한 분야를 깊게 파서 디테일하게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이 높아진 애들한테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 문제, 과학적 문제, 의학적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자폐아들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 아이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보자. 미술에 뛰어날 수도 있어요. 서번트 증후군이 아닐지라도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다른 능력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찾아다 보면 그것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발전시키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기들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여기 키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 세상의 트렌드, 발전과 유행에 예민하셔야 돼요.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어떤 영역들의 잡들이 앞으로 AI가 대체하고 또 우리 자폐 아이들이 어떤 직업군에서 그것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이 물론 한국도 그래요. 대학을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죠, 사실은. 근데 미국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입시, 뭐 조기 전형, 수시 전형, 뭐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제 나이 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2년제 전문대, 뭐 전문대는 아니에요. 미국은 전문대라고 하기 참 애매한데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거기서 4년제를 트랜스퍼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나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돼서 혹은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그는 여러 가지 케이스고 many different way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자폐 아이들한테도 미국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은 좀 그런 교육제도가 좀 개편이 돼야 되고 그래요. 근데 미국도 저도 이제 큰애가 비장애인이고 요즘 이제 한국말로 이제 고2, 고3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대학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요. Anyway,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폐 아이들의 어떤 강점을 찾아내면 아이들이 대학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직업훈련소를 가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유니크해요. 크리에이티브하거든요. 창의적이고 그들의 유니크네스가 또 뭐가 있냐면 보는 게 달라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저희 비장애인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의 온 월드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비장애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강점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무궁무진하게 미래에서 AI 플러스에 인공지능 플러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강점들을 찾아서 발전시키지 못했을 때는 도태될 수 있고 낙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스킬도 중요하고 뭐 언어도 중요하고 뭐 이런데 솔직하게 얘기로 저는 지금 AI를 지금 챗 GPT를 한 2, 3주 써보면서 이게 어쩌면 커뮤니케이션의 대체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아이들한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큐 같은 걸 읽을 때 그 사회적 눈치죠? 그런 거 언젠가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눈치로
그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겠다. 폴더블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 혹은 스마트폰이나 앱이 이걸 대신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anyway. 그 다음에 그 감정 교류, 동정심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도 감정이 있고 certain area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의 감정이 굉장히 이입이 잘 돼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폐 아이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강점인 아이,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하트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강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잡이 뭔가. 그러니까 잡에 대한 게 앞으로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AI가 대체할 많은 그 잡들이 있고 없어질 잡들이 있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고 이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영상을 찍고 사진을 줌 프로처럼 하고 팔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디자이너들이나 그 광고 회사에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솔직한 얘기로 전 살짝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제 생각이 전부는 다 아니고 그냥 한 짧게 써보고 짧게 생각해 본 게 그래요. 제가 AI한테 강가에 잔디밭 위에 빨간색 지붕을 가진 집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려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미지한 거하고 똑같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사람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I will say 80% correction이에요. 거의 80%는 그 클로스하게 나왔어요. 나무도 심어져 있었고요. 푸른 하늘에 하얀색 구름도 조금 띄어져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팅 온갖 에디팅 프로그램으로 내가 선셋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수정되는 부분, 즉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운될 수 있는데 자폐 아이들의 충점이 크리에이티브하고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계들을 그려낼 수도 있고 그걸 글로도 써낼 수 있어요. 챗GPT 창에 프롬프트, 지시나 명령을 제대로 해주면 아이들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잘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니크한 독특한 강점이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좋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굉장히 솔직해요. 애들은 직선적이에요. 뭐 돌려서 말하는 거 잘 모르고요. 그냥 싫으면 싫다, 좋다, 이건 그렇다. 자폐인들을 주제로 한 우영우라든가 미국의 굿닥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자폐인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있어서입니다. 모르겠어요. 사회적 일반적 관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자폐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일에 합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내는 게 우리 비장애인들의 사실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우수로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장점이 앞으로 AI가 이끌어갈 이 세계에서 우리 자폐 아이들이 강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영역이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피직스, 물리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하고 벌써 문제 하나를 볼 때 문제의 포인트 그것을 따라가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폐 아이들의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그걸 발전시켜 줬느냐에 따라서 강점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강점을 살릴 수도 있고 그거 갖고 열심히 해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 자폐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편 배달부. 집코드별로 분류하고요. 그걸 가지고
또 항상 정해진 루트로 배달을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로봇가 발달하고 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도 하겠고 뭐. 근데 지금 사실 레스토랑도 죄송합니다. 레스토랑도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요. 한국에서 무슨 어떤 젊은 사장님이 강남에 된장찌개 한식집인데 로봇으로 쿠킹을 하고요. 미국도 미소 로보틱이라는 회사가 그 감자 튀기는 기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금 기계로 로봇으로 쿠킹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그걸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폐 아이들이 얼마나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도 온다는 거죠. 근데 이 강점들을 발전을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강점을 어떻게 더 잘 찾아내고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디바이스, 주변 기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그래서 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이제 공부량이 더 늘어난 거겠죠. 단순히 단점에만 포커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플러스 강점을 찾아서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가이드를 줘야 된다는 게 이제 미래 시대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 우리 부모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